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2월 16일 새벽 12시 1분이에요. 일요일 12시 1분인데 금양과 국장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지난 금요일 17,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차트를 지금 주말에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도 잠시 뒤에 제가 희망 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띄워드릴 거고요. 짧게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이다 보니 영상은 제가 아침에 올리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부분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략적 투자자는 누가 있을까?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4월 2일쯤 수입차 관세 낸다. 한국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피곤하죠. 이제 어제 오후 8시 22분 기사인데 지금 16일이니까 전일 맞죠? 피곤한 기사예요. 한 15쯤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월요일날 시장 쉽지 않겠구나. 2차 전지나 자동차 섹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금양은 유증 철회 후에 기타 조달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또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일 거예요. 이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SM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초기 투자자 벤처 캐피탈이죠.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한국투자 파트너스나 스틱벤처스, SB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는데 이 중 한 곳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별 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은 회사들의 IR팀 회사에 전화를 좀 많이 해요. 근데 특별히 내부 정보를 기대한다거나 남들이 모르는 공시에 없는 정보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IR 담당자가 일단은 SM넷 지분을 현재 보유 중인 건 맞다. 예전에 일부 매도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근데 어차피 3분기 보고서 보면 4.2%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리고 SM넷의 다른 주주와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금양이 최근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연락 온 게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따로 코멘트 드리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말 못할 내용, 가끔씩 일부 유튜브들이 내부 정보 알려주겠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뇌피셜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 안 좋습니다. 없어요. 회사에 제가 IR팀과 많은 통화를 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가장 친절했던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삼성전자예요. 이제 주주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300조 넘고 대한민국 1등 기업 좀 깐깐하지 않을까? 이런 기업일수록 오히려 투명하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친근하다. 근데 숨기는 게 많은 회사일수록 전화하면 너 누군데 묻고 그 다음에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시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공시에서 나온 외에는 전부고 이런 거 알려줄 수 없냐 이사회 통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IR팀에서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주가에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범죄거든요. 주가 조작이잖아요. 내부 정보를 발설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친절했다. 삼성전자는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R팀과 통화하는 거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다면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찾아보는 것보다 IR팀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잡소리가 좀 길었죠. 주가 반등, 우리 금양이 주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모멘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월까지 제가 나올 수 있는 재료,
말씀드릴게요. 3월, 4월, 5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2월에 필요한 부분, 이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뭐 3월, 4월 달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정도 일단은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2월에 이 불성실 공시 관련 리스크를 해소해야겠죠. 왜냐면 5점 이상이면 관리 종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가 네 생각은 어떤데라고 얘기해 주시면, 일단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5대5였습니다. 5대5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불공실 공시 미지정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요. 금량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아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코스피 종목 중에 요 불성실 공시 관리 위반, 그러니까 공시 위반으로 관리 종목이 된 종목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금량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국장에 대한, 왜냐면 금량이 관리 종목 진정되면 금량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코스피라든지 국장이 또 신뢰 하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국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5점 이상은 때리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51대 49입니다. 그 정도밖에는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51대 49다. 그리고 유증을 지금 철회한 만큼 이 대체 자금 조달 방안 이달 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3월까지 자금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월 말까지는 뭐 12 발행이 됐던, 뭐 3자 배정 유증이 됐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돈 빌리거나 뭐 정부에서 돈 빌릴 게 아니라면 적어도 2월 말일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3월 초에 인터배터리가 있잖아요. 인터배터리 끝나고 난 다음 3월 이제 중순에 감사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이 이후로 나올 확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려면 저는 2월 말 안에 12 발행 또는 뭐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나오면 그때 주가를 좀 강하게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달 계획으로 주주들을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특히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강력한 모멘텀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이렇게 뭐 IR팀이라든지 이 전략도 투자 누가 있지, 이렇게 회사에 직접 전화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텐데, 노력하는 걸 봐서 그래도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짧게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2차전지 및 광물 사업을 이제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숫자가 대부분 좀 틀렸었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는 좀 계획, 일정이라도 좀 보여줘야 된다. 몽골이나 콩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3월 16일에 몽골로 가잖아요. 3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1박 2일로 주주분들 7분을 모시고 가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근데 제가 이거 몽골 관련해서, 광산 관련해서 자료를 막 수집하고 영상을 며칠 전에 찍었었어요. 근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주주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강원도 상동 광산이 있잖아요. 요거 개발하겠다, 캐나다 쪽 이제 최대 주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 이제 이 광산의 가치가 뭐 60조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텅스텐 광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몽골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라 그렇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주주분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할까봐 영상을 못 올렸고요. 이건 뭐 TMI입니다.
SM랩 실적 개선 및 배터리 업체 공급 계약 확대가 좀 필요하겠죠. SM랩이 IPO를 지금 2번 정도 엎어졌는데 뭔가 이제 캐즘이, 왜냐면 캐즘이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건 지금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영상마다 얘기했던 부분 또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드리는 얘기도 예전 영상에서 다 다뤘던 얘기예요. 근데 했던 얘기 왜 또 하냐? 그래도 매 영상마다 새로운 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얘기할 부분이 새로운 부분입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주식 만약에 10일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풋옵션 아실 겁니다. 조기 상한 청구권입니다. 회사에 예를 들어서 4천억을 이렇게 12 발행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야 4천억 그냥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줄 돈도 없고. 그러면 이 풋옵션 행사 등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는 주식 전환, 왜냐면 투자자가 주식 전환에서 차익 실현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주가 부양 이슈를 띄워야겠죠.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드리면 2월 만약에 말 정도, 빠르면 그리고 늦으면 3월 말 정도에 12 발행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입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끔 뭐 4월 달에 뭐 입금하기로 했는데 미뤄졌다. 투자자가 뭐 조금 더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미루시다 보면 안 좋아요. 무조건 입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규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입금을 저는 무조건 확인하기 전까지는 힘들다. 그럼 너 때문에 야 추매 타이밍 놓쳤다, 신규 매수 타이밍 놓쳤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 버린다, 어떡하냐,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입금 확인 전에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입금이 확인되잖아요. 그럼 보유회수 기간이 보통 있을 겁니다.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확인한 후에 이 10일을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 전환 공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만약에 15일 날, 16일이네요. 17일 날 예를 드는 겁니다. 엑시트 공시가 나오겠죠. 만약에 1000만 주를 뭐 20한 6일, 25일 정도 시장에 내놓을 거다. 뭐 31일 정도, 보통 한 2주 정도 전에 나오거든요. 보통 31일 정도 시장에 나올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31일에 시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주가 부양 이슈를 띄워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리피싱 조항이 만약에 있다면 3개월 뒤거든요. 보통 리피싱이. 리피싱까지 만약에 끌고 가려면 주가를 리피싱 가격까지 끌어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엔캠이 그렇잖아요. 11월 말일 날 돈 들어왔잖아요. 2,500원. 리피싱 가격이 11만 2천 원 얼마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예전 영상에서 이 100원 달인은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지금 11만 아마 10만 2천 원 이하일 거예요. 주가가 11만 2천 원 주가 이하일 거예요. 11만 2천 원. 그러면 2월 말 3월 달 2월 말에 3월 달에 이제 리피싱 전환사채 가액 조정이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투자했는데 리피싱 가격이 70%다. 그러면 주가를 조정해서 이 1,300억 가치로 맞춰주는 거죠. 이 투자자는 손해가 없어요. 리피싱 받아서 주가 올라가면 팔면 되고, 12투자자 같은 경우는 얘가 못 팔 것 같다. 그러면 풋옵션 조기상한 청구권에서 야 돈 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짜증나는 거는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납득하기 어려운 주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양 이슈 띄우고 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 이럴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순전히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7,000원에서 진짜 많이 올리면 저는 한 2배. 근데 지금 이제 17,000원을 유지해주는 조건이고요. 불성실 고객인 5점 이하가 나오는 이 조건 하에서 보통 한 더블 정도까지 요 선까지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나와줄 수도 있다. 이게 순전히 제 기대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노까지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탈출 좀 하게.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간대가 아까 제가 12시 1분부터 시작했잖아요. 12시 15분입니다. 지금
저는 영상을 중간에 뭐 자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편집을 안 합니다. 있는 얘기 그대로 들려드리면서 네, 뭐 두서없지만 그래도 뭐 생각나는 그대로 지금 느낌 그대로를 전달을 좀 나의 것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좀 모든 영상은 편집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